자, 안녕하세요. 네, 비단길 캡틴입니다. 자, 화면에 보이듯이 요거는 일단은 피라미드가 보이고 맨 피라미드 꼭대기에 하나의 눈이 보이죠? 네. 요거는 미국의 1달러짜리 화폐, 지폐에도 있는 음모론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전시안. 그죠? 전시안. 엉아들의 상징 중 하나라고도 이야기들 하죠. 네, 맞아요. 엉아들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이 상징이 뜻하는 것이 음모론과 또는 엉아들이 사용하는 이유가 많이 다르다라는 거죠. 왜 이렇게 지폐에다까지 넣을 정도로 사용을 할까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근데 음모론에는 뭐 이런 뭐 얘기하면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죠? 음모론이야 뭐 다들 뭐 꾸준히 들어오고 했으니까 다들 아실 거라고 믿고요. 제가 여기서 또 뭐 떠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럼 진짜 이 전시안이 담고 있는 의미가 뭘까? 실제로 음모론이 아니라 저는 음모론을 소설로 한번 하나씩 깨 부셔보는 작업을 하려고 하는 거니까 엉아들은 어떤 의미로 이 전시안을 미국의 화폐까지 넣으면서 사용을 할까요? 피라미드 꼭대기에 하나의 눈. 그죠? 저 모습은요, 우리나라에서도 예전에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되었었습니다. 피라미드 위에 하나의 눈. 우리가 이 엉아들이 사용하는 이유, 이거를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저게 사용되었는데 같은 의미고 같은 걸 뜻하는 건지 몰랐을 뿐이라는 거예요.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 지리산에 노고단이라고 있죠. 꼭대기에 지리산 노고단이 있지. 바로 그게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리산 노고단 뭐 볼까요? 지리산 꼭대기에 노고단이라고 있죠. 노고단은 무슨 의미예요? 노고단 말 그대로 늙은 할매의 재단. 늙은 할매의 재단. 조금 더 풀어서 얘기하면 삼신할매 재단이라는 얘기예요. 그치? 고대 사람들은 뭘 보고 삼신할매 그랬을까요? 하늘을 보면서 북극성. 그치? 북극성을 묘사하는 방법. 그게 뭐다? 피라미드 위에 전시안. 피라미드 위에 전시안. 그래서 그거를 노고단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어떤 걸 보고 노고단이라고 했느냐? 이런 걸 보고 노고단이라고 했어요. 요 표지 뒤에 보면 이렇게 생긴 게 있어. 요거 피라미드. 돌탑을 피라미드를 이렇게 쌓아놓고요. 그 위에다가 돌을 하나 탁 올려놨지. 그죠? 저게 전시안이에요. 말하는. 근데 저게 뭐다? 북극성을 나타내는 거였어요. 고대에는. 그러면서 그게 세월이 지나면서 현대의 엉아들도 조 모습을 갖다가 이렇게 표현한 거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에 남은 흔적이 지리산 노고단에만 있을까요? 제주도에 가면 이런 게 있어요. 요거는 거북대라고 하는데 똑같이 생겼죠. 피라미드 형식으로 돌을 쌓고 그 위에 이렇게 기역자로 딱 꺾여서 돌을 하나가 탁 특별하게 올려놓죠. 하나 더 볼까요? 이렇게 생긴 거. 곳곳에 있어. 제주도에 가도 이 거북대가 바닷가에도 있고 산에도 있고 들에도 있고요. 뭐 곳곳에 있어요. 뭐 이거를 의미하는 뜻이 이렇다 저렇다 뭐 많이 그건 찾아보면은 아시겠지. 피라미드 형식으로 돌탑을 쌓고 마지막 꼭대기에다가 돌 하나를 딱 올려놓는데 약간 기역자로 탁 꺾이는 뭐 이런 모습이죠. 요거를 의미하는 게 뭐냐 이거지. 그죠? 기역자로 꺾인 저 이상하게 생긴 돌. 이거를 새 머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새 머리. 무슨 새일까요? 까마귀. 우리나라는 케레이족들이 와서 세운 나라다. 근데 케레이족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잖아요. 케레이족들은 하늘의 별을 보면서 별자리를 보면서 십자가 눕혀진 십자가 그거를 서양에서는 십자가를 떠올렸고
우리 동양으로 와서는 뭘로? 새가 날아가는 모습, 까마귀가 날아가는 모습. 이걸 하늘의 별자리를 보고 떠올렸다. 우리는 그 하늘의 별자리를 보고 새가 날아가는 모습을 떠올린 거죠. 그 새가 바로 까마귀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노고단과 거욱대, 이거는 똑같은 거다. 뭘 본 거야? 이게 뭐예요? 아까 말했듯이 북극성, 그죠? 피라미드 위에 저 까마귀 모습. 까마귀가 옆으로 기역자로 해놓은 건 뭐예요? 옆모습을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눈이 하나만 보이겠죠. 새의 눈이 옆으로 이제 돌려져 있는 거니까. 요렇게 보시면 돼요. 이 그림을 제가 그냥 대강 그릴게요. 하늘에는 은하수가 이렇게 흘러요. 은하수가 이렇게 흘러. 그리고 뭐가? 황도. 태양이 지나가는 황도가 이렇게 흐릅니다. 이렇게 흘러요. 그 두 개가 만나는 부분이 이렇게 원처럼 보이죠? 그 가운데 뭐가 있어요? 이렇게 별이 하나 있는데 이게 뭐예요? 북극성이에요. 북극성. 그 가운데 있는 게 북극성이다. 지구에서 딱 바라봤을 때. 이것도 하나의 눈이죠. 이 눈처럼 생겼잖아. 하나의 눈. 왜? 고대에 살던 사람들은 저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믿었으니까. 하나.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요. 이렇게 자전축이 있겠죠? 이 북쪽에서. 모든 별 중에 요 축을 기준으로 이렇게 돌 거 아니야, 얘가. 이 축은 안 바뀌는 상태에서.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자전축이 한 군데지. 그죠? 모든 별들 중에 유일하게 안 움직이는 건 요 축에 위에 떠 있는 북극성. 그 자리에 있는 별. 그게 바로 북극성이에요. 하나의 눈으로 본다고 해서 전시안이라고 불러요. 그 눈이 하나여야 돼. 왜? 하나니까. 북극성 딱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럼 왜 모든 걸 다 본다고 얘기할까요? 저 전시안은. 태양과 달. 태양과 달은요. 태양이 떴다가 지구, 달이 뜨고, 지구, 태양이 뜨고, 그죠? 달과 태양은 떴다가 져요. 사라졌다가 생겼다가 이러지. 지구에서 바라봤을 때. 그런데 항상 떠 있는 거는 뭐다? 북극성. 지지 않아. 밤에도 떠 있고요. 그 자리에 그대로. 왜? 이 축을 기준으로 도니까 지구는. 그리고 낮에도 떠 있어요. 태양 빛 때문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계속 떠 있다. 그래서 고대인들은 북극성을 뭐라고 믿었어요? 하나님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절대주 라고 믿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별로부터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인간의 생명이 창조된다고 봤던 겁니다. 그래서 고대인들이 믿었던 북극성 신앙은 하나님이자 창조주라고 믿었던 거예요. 북극성을 보면서. 하늘을 보고 만든 거예요. 이게 은하수가 흐르는 거, 태양이 움직이는 거, 요걸 봤더니 그 안에 딱 북극성이 보이더라. 요 모습을 이제 세월이 지나서 지금 사람들은 눈처럼 생겼네. 그걸 전시안이네. 그리고 피라미드 위에 전시안을 딱 갖다 놓은 거죠. 그걸 전시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근데 이 개념이 뭐예요? 고대인들이 믿었던 북극성 신앙, 하나님이자 창조주. 인간의 생명도 창조되는데 그 어디로부터? 저 북극성 별로부터. 이거는 뭐와 똑같아? 기독교의 기본 개념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전시하는 뭐예요? 하나님, 여호와, 야훼 등의 표현과 같은 의미로 신이란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북극성 신앙, 종교라는 얘기예요. 고대 종교. 뭘 믿었다? 저 북극성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믿었던 거죠. 그게 세월이 지나면서 그 이후의 종교, 기독교라든가 그지? 이런 쪽으로 그게 이어져서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겠죠. 엉아들은 저 전시안을 하나님이라고 믿었다. 이건 우리나라의 전통 양식이고 우리나라에서도 고대 종교였다는 얘기예요. 삼신할매.
마고할매라고도 해요. 마고할매에 대해서는 또 나중에 한번 따로 설명을 드릴게. 세 개의 신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세 개의 신. 삼신, 그죠? 기독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신앙. 즉, 기독교도 결국에는 고대의 북극성 신앙의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근데 우리는요, 믿으려 하지 않지, 이런 거를. 이미 음모론 등을 통해 갖고요, 많이 세뇌를 당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인정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기독교 등 종교는 무너지게 돼 있어. 그죠? 그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던가, 지도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더 음모론을 믿을 수밖에 없고, 또는 심지어는 만들어내고,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다 사탄으로 묘사를 해요. 저 엉아들의 행동도 이럴 것이다. 뭐 이렇게 하는 게 이렇다. 요거 전시안도 사탄의 눈이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식으로 음모론에서는 묘사를 하는 겁니다. 그죠? 전혀 다른 거예요. 그냥 순수한 고대 사람들의 생각을 신앙으로 표현한 하늘의 별이란 얘기, 하늘의 별자리. 그걸 보고 하늘을 보고 그냥 떠올린 대로 설명을 했던 거죠.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과거에 청교도들이 기독교를 기반으로 만든 나라 어디예요? 우리가 배우고 알고 있는 미국, 그죠? 신대륙을 발견하고 미국, 그 미국이 기독교를 기반으로 세운 나라라고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 미국에 관공서, 그죠? 국가기관, 관공서 같은 데 가보면은 기독교적인 구석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 가만 생각해 봐봐. 전부 건물들이 어떤 식으로 지어졌냐면 하나같이 똑같이 지어져 있어. 뭐처럼?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막 신전같이 지어져 있어요.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사진들을 한번 보자고. 백악관. 그러면 이미지로 딱 보면요. 그죠? 신전의 양식이 앞에 돌기둥으로 이렇게 탁 세워져 있고요. 신전의 양식을 띄게 백악관도 그래요. 그죠? 또 한번 볼까요? 국회의사당. 미 국회의사당이 되겠지? 미 국회의사당. 똑같이 앞에 보면은 전부 이렇게 신전처럼 돼 있지. 이게 기독교적인 기지가 않아. 그죠? 근데 다 보면은 비슷비슷한 양식이구나. 그지? 연방준비은행 한번 볼까요? 연방준비은행. 똑같이 앞에 이렇게 똑같은 기둥 그지? 똑같은 양식, 거의 비슷한 양식. 미국, 뭘 볼까요? 미국, 재무부? 똑같죠? 미국 재무부 모습이에요. 이게,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런, 신전 같은 모습이잖아. 심지어는요, 월스트리트에 있는 뉴욕 증권거래소. 거래소의 모습도 이렇습니다. 이런 모습이에요. 앞에 보면 다 신전처럼 들어간 입구에 그 제일 번화한 그 거리에 있는 건물까지도 이런 모습을 띠고 있다고. 전부 그리스 신전이 연상되는 똑같은 양식의 비슷한 양식의 모습들을 띠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단순히 요 밖에 외부에서 보여지는 모양만 신전의 모습을 띈 게 아니라요. 건물 안에 들어가 보면요. 건물 내에 이렇게 조각상들이 있거든요. 한번 가보세요. 있는데 그게 전부 어때? 고대 신들의 모습이에요. 신들의 조각들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어디에도요. 좀 전에 봤던 이런 미국의 관공서들 아니면 이 건물들 안에 그 어디에도 십자가가 있다거나 십자가상이 있다거나 예수의 상이 있다거나 성모 마리아 상이 있다거나 그런 조각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기독교를 기반으로, 그지? 성모 마리아는 뭐 카톨릭이긴 하지만 그런 나라가, 그런 나라의 주요한 건물들 안에 신화에 나오는 신들은 있는데 정작 성경에 나오는 예수나 그런 사람들 십자가나 이런 우리 뭐 보통 거리에도 많이 있는 그런 것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도. 그죠? 왜 그럴까요? 뭐 사진들 보세요. 내부 안에 조각들도 보시고요. 내부 안에 양식이라든가 그림 같은 거 그려져 있는 거 잘 봐봐요.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었어. 언제 미 국회의사당 천장에 그려져 있는 그림을 한번 봐라. 기독교적이냐? 뭐죠? 그리고 거기도 건물 안에도 하늘의 별자리, 천문을 갖다가 다 넣어놨다. 건물을 지을 때부터. 왜 그럴까? 인터넷만 뒤져도 봐도 나오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직접 가볼 수는 없잖아요. 그지? 뭐 갈 수는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가니까 그 핑계 대는 거야. 뭐 가지도 못하지만 미국에 사시는 분들, 우리 수강생분들 중에 많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은 미국에 사시니까 기회가 되면 한번 가서 보세요. 직접. 왜 없는지 알아야 되겠죠. 왜 기독교적인 게 하나도 없냐 이거요. 기독교 종교를 통해서요. 그러니까 기독교 말하면 종교를 통해서 국민들을 통제하고 통치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거지. 정작 이 나라를 움직이고 통치하고 있는 엉아들은, 윗대가리들은 기독교인 척은 해. 그런데 기독교가 아니라 어떻게 고대 북극성 신앙을 믿고 있고 샤머니즘과 하늘의 별, 천문을 믿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곳곳에 흔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자, 이 전시한, 그죠? 이 전시한 피라미드 모양으로 만들어진 피라미드 모양, 그죠? 이 피라미드 모양으로 만들어진 건물들이 되게 많아요. 전 세계 보면은.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였죠? 뭐가 있죠? 루브르 박물관. 루브르 박물관 하면은 딱 피라미드가 떠오르지. 그죠? 프랑스 파리에 있는 루브르 박물관도 이런 양식을 만들어 놨네. 그리고 라스베가스에 가면요, 룩소르 호텔이라고 있는데, 여기도 가보시면 이런 모습이 있어요. 호텔 자체가 피라미드야. 호텔 자체가 피라미드 양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죠? 그리고 또 떠오르는 게 어디 있을까요? 카자흐스탄에, 제가 예전에 영상으로 올려드렸잖아요. 신예루살렘이 어디로 옮긴다? 카자흐스탄에, 아스타나로 옮겼다. 그죠? 근데 도시 계획을 할 때 어떻게 한다? 고대의 하늘의 별자리, 그거를 그대로 갖다가 옮겨놨다. 그런 얘기도 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중앙에 뭐가 있다? 피라미드. 피라미드를 갖다가, 이집트의 기자 피라미드를 갖다가 옮겨놓은 거예요. 그죠? 건물의 모양을 지어놨다. 피라미드 모양. 그런데요, 요 피라미드 모양이 그런데 말이에요, 우리나라의 행정수도이기도 하고요, 미래의 우리나라 수도가 될 곳이 세종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신도시, 청사들을 짓는 그 신도시를 설계하고 개발하고 건설할 때 이 모양의 건축물을 지어놨다는 거지. 피라미드 모양이. 우리나라에도 세종시에, 수도가 될 곳에 세종시 관련 기사들을 이렇게 뭐 서핑하고 찾다가 우연히 보게 된 건데, 이런 건물이에요. 이런 건물이 있더라고요. 보실게요. 이렇게 생겼어. 이게 이런 게 딱 있어. 어디서 많이 봤지? 아스타나, 카자흐스탄에. 엉아들이 설계하고 엉아들이 건설한. 그치? 별자리를 활용해서. 요게 우리나라 세종시에 있다? 좀 관심을 가져봤어. 검색, 기사예요, 기사. 기사를
기사를 검색하다가 우연히 그거를 찾은 거야. 이 모습을 이거 뭐지? 왜 피라미드가 거기가 있지? 그런 양식이.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좀 보다가 오늘 이거를 하게 됐는데 컨텐츠를 여기 세종시의 국세청하고 행정안전부 뭐 그 사이쯤에 광장이 하나 있는데요. 광장에 있는 뭐 지하도로 들어간 이어지는 뭐 입구 그런 것 같아. 입구야 입구. 근데 아스타나 건설과 세종시 건설이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 의심하게 만드는 모습이 딱 중앙에, 거기도 중앙에, 여기도 중앙에, 중앙 광장에. 그죠? 조금 더 검색을 해봤어. 일부러 세종시에 관심을 갖게 돼서 오히려 더 이상한 삐딱한 눈으로 보면서 이제 관심을 가졌죠. 그랬더니 이런 기사가 이런 걸 발견했어. 보세요. 광고들. 자, 요걸 딱 클릭해서 보면 아까 봤던 거 보이지 않아요? 저도 얼핏 그냥 넘어갔으면 못 봤어. 아까 요 돌탑들 보이지 않아요? 여러 군데 있죠? 지금? 이게 신도시 개발하고 있는, 저 어울리나요, 이게? 전혀 안 어울리죠? 요거 앞에서 봤던 뭐예요? 노고단. 그죠? 그리고 거북대, 제주도에 있는 돌탑. 곳곳에 있는, 지금. 그래서 좀 더 찾아봤더니, 저게, 요, 청사 일대에, 여기 일대에 5군데가 있다고 해요. 5개가 이렇게 있다고 하는데, 제가 뭐 직접 가보지를 못해서, 이거 그냥, 뭐, 백화점 지으려고 하는 부지에다가, 그 주변에 이렇게 뭔가, 뭐 해놓은 것 같은데, 이것 때문에 백화점이 안 들어오나? 백화점 요즘에 하기가 좀 힘들죠. 하여간 신도시 한복판에 저런 피라미드 모양의 노고단. 즉, 뭐예요, 저게? 전시안. 저게 왜 있을까? 아까, 도시를 설계하고 계획할 때부터 피라미드 모양의 건축물을 발견을 하고 조금 더 뒤져보고 있는데, 이 피라미드 모양의 전시안, 노고단, 거욱대, 요게 저 신도시에, 세종 신도시에 있는 거를 딱 우연히 봤어. 뭔가 이상하죠? 그래서 조금 더 찾아봤어요. 또 뭐가 있을까? 그지? 이게 직접 가서 봐야 돼. 안 그러면은 뭐가 있는지, 그죠? 뭐 사진으로 찾기는 좀 힘들잖아. 그래서 그 일대에 뭐 이제 검색하다 보니까 조형물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 뭐 청사와 청사 사이나 뭐 이렇게 주변 일대에 내부는 모르겠는데 조형물들이 뭐 비싼 돈 들여갖고 하고 뭐 관심이 없었는데 뭔가 논란도 있는 것들도 있고 막 이렇더라고. 근데 일부 보니까 별자리와 연관이 있는 게 상당히 많아, 조형물. 그리고 엉아들의 철학이 담겨 있는 조형물들이 많이 보였어요. 그래서 한번 직접 가서 눈으로 보자. 그러니까 사진도 찍고, 그래갖고 좀 분석을 해서 어떻게 더 깊이 있게 의미를 찾아보고 해가지고 영상을 만들려고 계속해서 냅뒀어. 사실. 근데 언제 가게 될지 모르겠는 거, 세종까지. 갈 일도 없고, 그때마다 세종에 아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거 좀 돌아다니면서 뭐 부탁할 수도 없고 내 눈으로 직접 봐야겠지. 일단 지금까지 이렇게 뭐 기사나 서핑을 하면서 파악된 내용 가지고 일단 영상을 급하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주말이고 해서 나중에 시간이 되면 꼭 한번 가가지고 눈으로 확인을 해보려고 해요. 이건 아주 중요한 문제일 수 있거든. 세종시 자체가 누군가의 그지 엉아들이겠지. 엉아들의 철학이 담긴 모습으로 설계되고 계획되고 건설되었다. 거기에 조형물들 이런 것들까지 어떻게 돼요? 그것을 의미하는 것들을 갖다 놨다. 별자리에 아주 많더라고. 제가 얼핏 본 것만 해도 많이 나왔어. 그것들을 또 한번 쓱 하나하나 또 조목조목 그게 무슨 별자리와 연관이 있는 건지 하늘의 천문과 하늘의 뜻과 그 하늘의 뜻을 어디에 땅에 지상에 하늘의 뜻을 지상에 이루려는 그거를 세종시에 해놨다라는 거죠. 그지?
그게 좀 이제 확인이 되면 어떻게 돼요? 이 다음에 제가 쓰려고 하는 소설이 유추가 되기도 하고 그동안 제가 써왔던 그러니까 막연하게 3연방 체제로 우리가 연방국가가 만들어지면 지금의 수도 서울은 아마도 조금 내려가야 될 것이다. 그러면 아마 세종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그지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소설이잖아요. 쉽게 말해서 아직 안 이뤄진 거니까. 그런데 이런 계획이 있다라고 게 확인이 되면 어떻게 돼요? 조금 그 소설이 완성이 그죠? 소설의 완성이 조금 더 확신으로 바뀔 수도 있겠죠. 세종시에 사시는 분들 한번 가셔갖고 한번 보세요. 직접 눈으로. 그 피라미드 형식의 거기 맨날 왔다 갔다 보시면서도 그런 거 생각 안 해봤을 수도 있어. 여기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거 전시안을 맨날 보시면서 노고단 거국대를 맨날 보시면서도 신경 안 쓰셨을 수도 있어요. 그지? 그럼 뭐가 돼요? 왜 텅텅 비어있는 이 도시 세종시의 아파트 가격 아파트 비어있는 데가 되게 많잖아. 상가들 비어있는 데 되게 많잖아요. 근데 가격이 왜 계속 올라갈까? 답이 나오지 않을까요? 그지? 그럼 소설이 완성이 되겠죠. 전시안은요, 음모론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런 나쁜 의미가 아니라, 고대 북극성 신앙에서 이야기하는, 또 그 이후에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유일한 신, 하나님, 즉, 야훼라고 생각하기에 엉아들도 중요하게 의미를 두고 사용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고대 신앙의 흔적은요, 우리나라에도 존재했었다. 엉아와 뭐예요? 노고단에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우리 맨날 노고단, 지리산, 노고단 가자, 뭐 갔다 왔다 사진도 찍고 했는데, 그 노고단이 뭔지 생각을 안 해봤어. 왜 저렇게 생긴 돌탑이 피라미드 형식의 이상하게 생긴 게 왜 있었을까? 저게 뭘까? 그죠? 생각을 안 해봤어요. 조금 했다고 해석을 뭐 좀 공부해봤다고 하더라도 다른 의미에 그지? 미신처럼 그렇게 만들어 놨겠지. 근데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고 고대 신앙의 흔적 우리나라에도 존재했기 때문에 이게 뭐예요? 똑같은 의미가 북극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엉아들과 우리는 같은 뿌리였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죠. 여기서 이제 여와 복희 얘기가 나오고, 그지? 복희는 동쪽으로 우리나라 쪽으로 오고 여와는 서쪽으로 이집트 이스라엘 쪽으로 갔고 그러면서 다른 문화를 형성했긴 했지만 그 이전에 같은 신앙과 같은 문화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같이 나타나는 게 물론 교류도 했겠지. 그 이후에 그죠? 이렇게 얘기하면 또 너무 길어져. 그죠? 자, 그래서 같은 뿌리였을 것이다. 소설이 신빙성을 좀 더 갖게 되는 거죠. 그동안 써왔던 것도 그렇고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요. 하나씩 시중에 떠드는 엉아들을 까기 위해서 만들었 음모론을 소설로 하나씩 파헤쳐서 깨부수는 그런 작업을 하려고 하는데 즉 이미 쇠뇌당해 있어 우리는 그런 거에 대해서요. 그죠? 우리들은 그 음모론 속에서 꺼내야 돼. 그죠? 그 음모론에서 꺼내는 재미있는 이야기들과 그죠? 소설로 영상을 계속해서 하나씩 시간 날 때마다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걸로 할 거 되게 많아요. 그지?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